휴머노이드 로봇이 갖고 있는 파괴자의 성질은 사실은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아이폰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MP3 플레이어, 사진기, 전화기, 심지어 인터넷,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종 기기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뭉쳤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들을 본 거예요. 이 수많은 특정 목적을 가진 로봇들을 하나의 로봇이 다 해낼 수 있다면. 최근 로보월드라는 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이고 어떤 기술이나 트렌드들이 이슈가 되었나요? 로보월드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로봇 전시들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자신들의 1년 농사가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행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A로봇도 새로운 로봇, 앨리스 4세대 로봇을 이 행사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핵심 디바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그 이족 보행으로 하는 그 옵티머스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A로봇만이 그 옵티머스와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고, 그래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전시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앨리스 4세대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3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형식의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빠르게 추격하는 모습을 이번에 좀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특이하게 구동 방식, 구동기를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써요. 이렇게 피스톤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씁니다. 테슬라만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저 발목 움직이는 걸 보면은 리니어 액추에이터 2개를 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많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하는 거죠. 성공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빠르게 추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하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작지만 대한민국의 A로봇이라는 스타트업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앞으로 옵티머스처럼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안전하게 걷고 일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들어가서 가장 로보틱스에 있어서 특별함이다라고 하면은 AI였어요. 이전에 로보틱스는 그저 반복하는 그냥 반복 작업 로봇 이런 쪽이 뭔가 그래도 대세였거든요. 얼마나 정밀하게 잘 움직이는가 이런 게 좀 대세였는데 올해는 얼마나 AI를 잘 적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로봇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냥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도 제조용 로봇이라고 해도 그냥 반복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보여주고 특히 이제 배송 로봇 같은 것이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오겠다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배송을 하는 로봇 회사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배달시키고 하는 것들을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걸 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최근 로봇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관람객들이 일반 관람객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전시였어요. 저도 로보월드를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 관람객들에게 뭐 재밌게 할까, 재밌게 보여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짜는 것도 상당히 재밌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 투자자분들이 어떤 면을 보고 싶어 할까? 이런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관람객분들은 오면은 재미없어 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저런 기술로 저런 시장을 노리고 있어? 괜찮은데? 이런 장면들을 보는 그런 부스들이 꽤 많아졌던 게 이번 로보월드의 좀 특징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교수님께서도 A로봇이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집중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략을 한번 다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Fast Follow. 그래서 지금은 뒤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빠르게 추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들이 보여주는 거 우리도 해볼게 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뭐 카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겸손하게 쫓아가야 될 때다. 지금 보여주는 데모는 그 피규어 AI가 물건을 골라서 사람에게 건네주는 그런 데모를 한 거 있어요. 음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람이 뭐 좀 줄래?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데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딱 적어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거. 그 피규어가 보여준 데모는 테이블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나 먹을 거 좀 줄래? 그랬더니 사과를 딱 집어주는 거. 그런 데모였거든요. 추론을 바탕으로 한 행동까지 연결되는 기술. 저희도 그걸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탕을 넣고 나 무슨 맛 사탕 줘. 그러면 잠깐만 지금 레몬 맛 사탕을 달라 그랬으니까 레몬은 노란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노란 거 퍼서 주는 이런 데모를 이번에 로보월드에서 선보였어요. 이게 패스트 팔로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들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술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싸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는 방식의 리니어 액추에이터 구동 방식, 그 구동기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버도 저희가 다 만들어요. 그래야지 생산 경쟁력이 갖춰지고, 그래야지 원가 경쟁력까지 갖춰줄 수 있고, 그래야지 중국의 그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비빌 무언가라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어려운 길이지만 차근차근 내재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거 안 되면은 말짱할 겁니다. 모래 위에 성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대중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갖고 있는 파괴자의 성질은 사실은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하나의 디바이스가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걸 융합이라고, 컨버전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융합의 힘에 대해서 계속 웅변을 했어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MP3 플레이어, 사진기, 전화기, 심지어 인터넷,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종 기기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뭉쳤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들을 본 거예요. 카메라하고 인터넷하고 합쳤더니 SNS가 되네요. 그리고 그 찍을 수 있는 능력,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능력과 이것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그냥 그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하게 만들었더니 1인 크리에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이런 이종 기기들이 합쳐졌을 때 나온다라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알고 있었고, 그 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없어요.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느냐? 이제 로봇을 찾게 될 거예요. 지금도 배송하는 사람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로봇으로 배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치킨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구인 공고를 내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안 오셔.
어떻게 하지? 치킨 튀기는 거 로봇 팔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닌 로봇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들이 상업성이 있을 때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새로운 영웅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로봇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mp3 플레이어와 전화기와 인터넷, 사진기 이런 걸 다 뭉쳤듯이 이 수많은 특정 목적을 가진 로봇들을 하나의 로봇이 다 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스마트폰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로봇은 누군가, 어떤 형태인가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인간형 로봇은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수많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로봇이고 인간형으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인간처럼 만들어버리면 그 많은 일들이 잘 되니까 이 수많은 도구들과 수많은 환경들이 인간의 몸에 맞춰졌기 때문에 로봇을 인간 형상처럼 만들어버리면 이걸 다 이용하고 잘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수많은 일을 해낸다예요. 그래서 파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일론 머스크는 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수많은 일을 다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해내야지 되는데 그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일을 인간이 그 프로그래머가 다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생성형 AI가 그 길을 열어줬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냥 데이터로 그냥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되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이 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봇이 경험하게 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일들을 로봇이 스스로 해낼 수 있겠구나.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그 지점이 2020년대였고요. 그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테슬라가 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갈 세상은 정확히는 인간 노동력이 부족한 곳입니다. 인간 노동력이 부족한 곳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겁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을 하자가 아니라 인간 노동력이 없어지면 그 산업은 그냥 무너지게 놔둘 것이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사장님들은 자기 사업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로봇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경험시키면 돼?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다 먼저 쓸게. 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부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부족한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목표. 그것은 어떻게 실현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실현 방법은 다들 다를 겁니다만 어쨌든 큰 그림은 똑같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